네, 안녕하세요. 로열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09년 3월 14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만길이었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뉴스 보면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만기일이니까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다. 우려감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렸죠.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다. 그런데 이제 도이치 사건 이후로 해서 계속 이제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선물 시장, 우리나라 선물 옵션 시장 매우 작아졌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이걸 시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규제를 강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새로 시작하려고 하면은 교육을 엄청나게 받으셔야 되고 모의 투자도 하고 과정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 투자분들이 진입을 안 하게 됐죠. 버려졌습니다, 많이. 일부 이제 의지 있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하시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시장이 작아졌다. 그래서 시장이 작아진 만큼 영향력도 줄어들었다.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10년 전, 20년 전에 얘기하던 이런 만기일 변동성,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확대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시대가 변했으면은 변한 걸 알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자, 지수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별거 없었죠. 그냥 보합권 등락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마감이 됐죠. 장중에는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오전 정도에는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서 약간 약세를 주면서 풋옵션 하락 포지션에 대한 청산이 나올 수 있다. 이 부분 수익 실현하는 구간을 만들려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장중에는 계속 밀렸었죠. 분봉으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오전장에 이제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계속 이제 약세 심리가 계속 가중되죠. 올라오려고 하면 또 한번 싹 찍어 누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2시 넘어가면서 이제 반등이 시작됩니다. 반등이 시작되고 2시 30분 주기로 이제 쭉 끌어올리죠. 이때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이렇게 쭉 끌어당겨요. 보시면은 이걸 같이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쪽 2시 30분 이후에 해서 선물 매수량이 외국인들이 빨간색이에요. 쭉 올라오죠. 이게 매수를 한 2000계약 정도 매도했다가 2500계약까지, 그러니까 순식간에 4500계약을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마이너스권에서 쭉 끌어올립니다. 저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신기하게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선물로 해서 이렇게 쭉 끌어올린다. 오늘 마감은 마이너스권보다는 플러스권이 유리하다. 만약에 요런 얘기 말씀을 드렸죠. 금일 장중에는 약세 심리가 나온다. 하락 포지션 청산을 위해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신 오후장 마감은 플러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상승 포지션을 막고 있는데 이 부분을 풀어주면 2170에서 80까지 최대 여기까지도 2180포인트까지 가능하다 라고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기까지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조건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어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콜옵션을 매수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풋옵션은 매도가 나왔으니까 청산이 나온 거예요. 근데 콜옵션이 장중에 계속 이제 매도가 쌓이면서 이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는 쌓이면서 쭉 밀리다가 선물 끌어올릴 때 일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그래도 부족했었죠. 더 급상승이 나오기까지는 부족했었어요. 여기까지 끌어올린 다음에 외국인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본인들도 선물 매수로 지수를 올렸는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개인 투자지만 개인 투자는 그냥 걸어놓고 이제 받아준 정도고, 기관 투자자는 이제 더 이상 올라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기서 급등하는 건 아닌 것 같다. 한 강세권,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해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타협점이 나온 거죠. 그래서 2155포인트 0.3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장중에 코스닥 수급이 굉장히 좋았는데 기관이 막판에 던졌어요. 보시면은 장중에 코스닥 수급이 좋았습니다. 그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있었고 오전부터 매수를 하고 있었고 계속 좋아서 이 정도면은 장막판까지 유지가 되면은 기관은 1000억 이상 매수가 가능하고 외국인도 좀 규모 있는 매수가 가능하겠다 했는데 기관이 막판에 던져서 찍어 누르고 요거를 외국인이 일부 받아갔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아가시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만기 영향력으로 해서 외국인이 막판에 동시호가 때 한 5천억 정도를 매수를 해갔어요. 대신 기관이 그 정도를 던졌죠. 블록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수급이 변화가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제 수급이 변화한 건 없어요.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대신 이제 최근에 수급이 들어오지 않던 코스피에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정도로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주식을 기관이 매수를 했던 거를 이제 외국인이 500억 매수했다 정도로 바뀐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만기 이후에는 오히려 지금 앞으로가 또 중요하잖아요.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 이후에는 당장 뭐 내일부터 뭐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닌데 상방향을 막아놨던 상승을 막아놨던 포지션이 청산되었다. 그러면은 조금은 기존보다는 나은 지수, 조금 더 나아지는 지수를 만들 수 있다. 여기서 제가 기존에 언급드렸듯이 반등이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차례 여기서 저점 매수 나오고 갭상승 나온 다음에 여기 지지부진했잖아요. 요거를 이제 2175포인트 돌파 시도 금방 나올 거고, 돌파해서 이제 상단으로 붙어가는 과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수급이 유지될 경우에요. 오늘 마감의 수급이 유지될 경우에는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도 그동안 코스피는 많이 쉬었죠. 대외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복합적인 변수가 코스피가 크게 올라가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에 맞춰서 조정도 잘 받았고 하니까 이제 지지력 테스트 한 다음에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못 올라가면 이걸 깨고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줘야 된다. 코스피도. 그리고 코스닥은 워낙 좋았다. 대신 장막판 기간이 이렇게 밀어내리면서 쭉 밀린 건 좀 아쉽긴 한데 최근에 워낙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틀 전에 거의 뭐 미친듯이 매수했었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하고. 근데 요 밴드를 보아하면은 잘못하면은 살짝 조정은 받을 수 있다. 살짝 조정은 받을 수 있는데 하락 조정을 받는 것보다는 유리한 거는 이거예요. 옆으로 기어가는 횡보 조정. 요 구간에서 횡보 조정을 받죠. 이렇게 돌파 시도 나오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 조정을 받는 게 조금 숨고르기를 하면서 가는 게 조금 이제 좀 무난할 수 있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여력은 더 있긴 한데 한 차례 올라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쉬는 게 낫지 않을까 요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코스피가 가게 된다면은 코스닥이 보조는 맞출지언정 조금은 약할 거예요. 최근에는 더 셌으니까. 그리고 코스피가 안 움직일 경우엔 코스닥이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요 정도로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만기일 이후에는 그 다음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만기 포지션을 보면서. 네, 뭐 하루 오늘 마감 포지션만 보고 모든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어요. 분석이 다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가능성이 높아지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종목 같은 경우도 볼 수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최근에 제가 유한양행은 걔는 그냥 꾸준할 겁니다. 급등은 없다. 꾸준하다. 이게 기준이 되는 종목이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 유한양행이 주가가 무너지지만 않으면은 제약바이오는 당분간은 좋을 것이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라이선스 아웃 나왔을 때 두 번 뭐 이제 폭발적인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돌파를 못했다. 여기에 매물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급등이 나와서 갑자기 돌파하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다. 근데 일단 호재는 쌓아놓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이거는. 그리고
뭐 그러면 한 요 정도로 그어볼 수 있겠죠. 26만원 정도를 돌파해야 되는 요런 구간을 갖고 있다. 주봉으로 보면은 26만원을 여기 26만원, 이게 주봉으로 봐도 의미가 있죠. 보시면은 과거에 여기서도 이제 26만원에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고, 요 구간에서도 26만원 이탈하니까 저항을 받고 계속 여기서 싸우죠. 26만원 돌파 하니 많이 하다가 돌파한 다음에 지지 받니 많이 하다 무너지니까 급락이 나오잖아요. 의미 있는 구간이 26만원, 여기 매물대도 많이 있고 의미 있는 구간이다. 그래서 과거에도 여기에도 이제 26만원 부근에서 계속 걸리는 움직임이 나오죠. 이거를 돌파하게 된다면은 저는 한 29만원까지는 뭐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26만원을. 이건 장담은 못하겠어요. 매물대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매물대를 돌파를 해줘야 된다. 26만원을 돌파하면 29만원까지는 갈 수 있고, 만약에 29만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29만원을 돌파하면은 이제 신고가를 쓰고 계속 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를 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건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뭐 26만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계속 밀리잖아요. 이렇게 약세 심리가 커지잖아요. 26만원 넘어가면은 매물 압박을 못 이기고, 돌파해서 안착하면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뭐 지금도 뭐 아래 꼬리에서는 뭐 25만원 아래서는 뭐 잡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조금 비싸더라도 돌파하고 안착하고 매매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바이로메드 말씀드렸었죠. 30만원 차라리 돌파하고 30만원 지지력 테스트 나오거나 30만원 부근 올 때 잡는 게 나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바이로메드 30만원 돌파하고 오늘 조금 밀렸는데 30만원 위에 있죠 아직. 그래서 혹시나 여기를 두드리더라도 아래 꼬리 달고 저점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날은 바이로메드를 사도 되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도 가격 자체는 뭐 나쁘지는 않아요.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 요거는 뭐 모바일 쪽으로 해서 뭐 이제 종합 광고회사 쪽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총이 높지는 않아요. 이 종목이 한 3천억? 그죠? 3천억 정도 되죠. 그런데 여기 계열사 이제 뭐 KT 계열 쪽으로 돼 있으니까 미디어랩 전문 업체다. 오늘 거래량 실어서 위에서 조금 밀린 건 아쉬운데, 만약에 내일 이게 갭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양복을 뽑는다거나 하면은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관심 종목에 넣고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훈하나텍 같은 경우는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듀얼 카메라나 뭐 이런 쪽 카메라 쪽으로도 뭐 수혜를 많이 받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기술력 자체는 좋은데 시총이 너무 적어요. 그래갖고 이걸 소개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굉장히 이제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일단은 이제 모바일용 쪽으로 해서 AF 드라이버 칩 쪽으로 수요가 이제 꾸준히 늘고 있으니까 이제 폴더블 폰 나오고 해서 뭐 계속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스마트폰이 조금은 이제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라고 하면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저렴할 때 조금씩 생각해 보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네.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이거는 시총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말까 고민했다고 했죠. 1000억이 좀 안 돼 729억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큰 비중을 들어가기엔 좀 어려운 종목이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 매수세가 한번 붙으면 좀 탄력적으로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관심 종목에 넣고 보시면 되고, 화성밸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오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북한 쪽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되고 밥도 안 먹고 그냥 헤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려감이 생기는 순간, 그래서 미사일을 뭐 설치한다,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한다, 뭐 설치하고 뭐 이쪽에 뭐 차가 뭐 몰리면서 집중하고, 이런 거는 미사일을 쏘려고 한다기보다는 관심 가져달라, 이런 정도로 제가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애기들이 이렇게 막 길 가다가 아이쿠 하고 넘어졌을 때 아주 크게 아프진 않아요. 조금 아프다가 많은데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다가 나를 쳐다보는 어른이 있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여. 그러면은 으앙 하면서 울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결렬됐는데 우려감을 막 낳고 있으니까 그럼 나를 좀 봐달라라고 미사일 발사대를 설치해요. 그리고 이제 으앙 우는 거예요. 다시 대화하자는 거예요. 대화 나랑 다시 하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화성1호 같은 경우 뭐 저쪽 뭐 가스관 밸브 쪽이라서 뭐 러시아 쪽이랑도 뭐 연결되고 해서 남북경협주로도 분류가 되는데 덕분에 크게 밀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슬금슬금 모아볼 수는 있어요. 대신 요거는 리스크가 있는 게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좀 대규모로 해가지고 좀 크게 해서 그런 부분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오히려 그 과정을 주가가 밀리면서 쉽게 해소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밀릴 때 거래량이 엄청나게 붙진 않았어요. 이 종목이 거래량이 붙은 건 맞아요. 여기 하나 땡겨 보면은 거래량이 붙은 건 맞는데 뭐 그 정도는 밑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거래량이랑 뭐 별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물량 소화는 이미 돼 있는 수준이다 정도로 보시고 이런 종목이 이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슬슬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소개 많이 해드렸던 종목이죠. 작년 연말 뭐 11월 12월에도 이 종목은 가능성 있는 종목이다 했을 때 크게 올라갔었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오늘은 브리핑을 해드릴게요. 앞에 시황 부분에서 조금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시면은 그거 한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기일이라는 거는 선물 옵션 만기일 이거 동시만기일은 3, 6, 9, 12월 1년에 4회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 만기일 선물을 빼고 옵션만 매달 만기일이 있어요. 매월 두 번째 목요일 그러면은 1년에 12번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면은 한 번만 알아둬도 잘 알아두면은 도움이 많이 되세요. 시장을 볼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으면은 여러분들 종목도 좋을 가능성이 높고 시장이 안 좋으면은 여러분 종목도 약세 심리를 가질 가능성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건 확률 싸움이에요. 그거는. 물론 시장이 안 좋아도 내 종목만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봐도 돼요. 그럼 정말 그런 뭐 종목을 뭐 신과 같이 찝어내셔야지. 근데 그러기는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분석을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사실 엄청나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좀 난이도가 있는 일이다.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걸 좀 알아두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부분에 좀 이해 안 간다고 아이 재미없네 하지 마시고 시간 날 때 좀 여유 있을 때 좀 반복해서 두세 번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평생 주식하시는데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거 말고도 뭐 어제 것도 뭐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속으로 제가 시리즈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옵션이나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이나 다가오면은 제가 한두 번씩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니까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뭐 제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 하면은 밑에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옆에 이제 알람 버튼 있으니까 알람 꼭 설정해 주세요. 제가 장중이든 아니면은 뭐 퇴근길 시험 말고도 뭐 교육 영상이나 추가로 올릴 수 있는데 그런 영상들을 여러분들이 알람 설정하면은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시간이 길어졌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